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시승할 차 크로스컨트리 V60입니다. 겨울이 긴 스웨덴 브랜드 볼보가 만드는 크로스컨트리 모델인데요. 크로스컨트리 굳이 따지자면 외관에 좀 더 가까운 모델이 있죠. 볼보는 이 차에 세단과 SUV 외관의 장점을 모두 담았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라는 새로운 장르로 표현을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건에 가까운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굳이 외건이라는 말을 피할까? 아마 외건이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예를 찾기가 힘들고요. 또한 어떤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기에도 좀 부족하다라고 볼보는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한 한국에서의 이름과 해외에서 이름이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크로스컨트리 V60으로 이 차를 표기를 합니다. 해외에서는 V60 크로스컨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 크로스컨트리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CC 크로스컨트리를 앞으로 빼놔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 차의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파워트레인 B5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2.0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엔진 출력 250마력에 48V 시스템에서 약 14마력의 힘을 좀 더 보태줍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좀 더 효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볼보의 전동화 전략을 반영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디자인 보시면 한눈에 봐도 외관의 실루엣을 갖추고 있죠. 차의 뒷부분이 정확하게 외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좀 더 그 기능적인 부분에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승하는 모델은 윗그레이드 프로트림입니다. 5,940만원에 판매되는 모델인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크로스컨트리 V60, 그러니까 60 클러스터죠. 중형급에 해당합니다. 자, 차창 열어보면 이 정도 남겨놓고 차창이 열리죠.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아래도 스피커가 들어와 있습니다. B필러의 뒷 공간을 위한 송풍구, 가운데도 송풍구가 있죠. 암레스트 내리면 간단한 필기도구 정도 여기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 또 작은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숨겨져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드러나죠. 자, 이 가운데 뭔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열면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시트를 접기 위해서 여기 뒷부분에 있는 버튼을 살짝 당기면 헤드레스트가 떨어지듯이 접히죠. 시트를 이렇게 완전히 접으면 아주 풀플랫이 되죠. 운전하다가 피곤할 때 아예 풀플랫해서 이렇게 해서 늘어지게 한숨 잠을 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로스컨트리 에스테이트 모델의 기능성이 이런 공간 활용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죠. SUV 못지않게 이런 그 공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넘는 무릎 앞 공간 남겨놓고 있죠. 머리 위로도 헤드레스트까지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얻기는 힘들 테고요. 자, 이렇게 시원한 썬루프 지붕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원한 창밖 풍경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터 터널 제법 높습니다. 제 손바닥 길이 정도의 센터 터널들이 들어와 있어서 좌우의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앉아보면 다리를 좀 벌리 앉아야 되겠죠. 뭐 앉아봐도 그렇게 불편하다 싶지는 않네요. 머리 위로도 공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열선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 좌우로 각각 배치되어 있고요. 좌우의 온도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아래 USB 포트 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C타입입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 살펴보시죠. 앞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자, 운전석에 딱 들어오면 아주 단정한 그런 느낌 받게 되고요. 블랙 앤 브라운, 밝은 브라운 컬러의 블랙 패널, 그리고 원목
재질의 이런 대시보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데 또 가만히 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인테리어 분위기 느낄 수 있겠습니다. 볼보가 자랑하는 스웨디시 럭셔리,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계기판 12.3인치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9인치. 자, 계기판 먼저 보면 뭐 아주 심플하죠. 트림 미터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인포메이션 창이 비어 있죠. 이 부분 설정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 주행정보 창 표시하지 않음 되어 있죠. 현재 미디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오디오, 볼륨 버튼, 채널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돌리면 하나, 둘, 딱 3회전이 채 안 되네요. 약 2.9회전. 3회전에 약간 못 미치는 락투락 조향비 보입니다. 이 차 차체의 크기, 중형급의 차체 사이즈를 갖추고 있죠. 자, 측면에서 보면 이 차의 실루엣이 상당히 독특하다 싶을 겁니다. 세단보다는 높은데 SUV보다는 확연히 낮아서 멀리서 언뜻 보면 세단 같기도 한데, 또 그러고 보면 차체는 높고, 이 차의 최저지상고, 타이어를 제외한 차의 가장 아랫부분, 그러니까 디퍼런스 케이스 정도가 될 텐데요. 노면에서부터 그곳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최저지상고 210mm입니다. 어지간한 SUV만큼의 최저지상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저지상고 210mm에 못 미치는 SUV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면과의 공간은 그렇게 띄워 놓았고요. 그래서 로드 클리어런스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고, 대신에 차체 높이는 SUV에 미치지 못하죠. 훨씬 낮습니다. 1490mm의 차체 높이, 그러니까 조금 높은 세단 정도의 높이를 갖추고 있어서 노면에서는 좀 떠 있고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세단이 조금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외건이라고 불리는 에스테이트 크로스컨트리의 디자인적인 특징, 실루엣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인치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홈 버튼 있죠. 마치 아이폰처럼 버튼 하나, 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아무런 버튼도 준비되어 있지 않죠. 홈 화면이고요.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에 숨겨져 있던 이런 차량 기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ESC 오프, 레인 키핑 에이드, 주차 보조, 크로스 트래픽 알랏, 디스턴트 알랏, 스타트 스톱, 카메라, 파크인, 주차 공간에서 나오게 헤드레스트 접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전, 후, 좌, 우, 네, 카메라를 모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라인을 넣어서 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자, 주차 보조 장치, 파크인, 파크아웃,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블라인드 스팟 인포메이션 시스템, 도로 표지판 또 읽어서 계기판에 제한 속도를 표시를 해주죠. 크루즈 컨트롤, 조수석도 조절할 수 있고요. 가드 해제, 충돌 회피, 코너링 조명, 조향 가변형 전조등, 다음에 충돌 회피, 휴대폰 무선 충전기, 이 부분도 작동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무선 충전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의료기기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이런 안내문이 뜹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차에 탑승하게 되면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이렇게 끄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이런 심장 박동기에 같은 의료기기에 정상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FM, 응용 프로그램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음향 경험, 모든 좌석에 최적화된 음향, 스튜디오, 운전자 위주로 보죠. 개별 무대, 강도는 낮고 강도를 올리고 현장감을 올리고 낮추고, 콘서트홀, 예테보리 콘서트홀. 예테보리는 볼보의 본사가 있는 스웨덴 제2의 도시죠. 다음에 재즈클럽, 예테보리에 네페르티티라는 재즈클럽이 있다네요. 네페르티티 재즈클럽의 현장감을 살린 그런 재즈클럽 모드도 소리를 설정을 해서 별도의 음향 모드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정도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실내를 꽉 채우는 아주 박력 있는 소리들 들을 수 있고요. 아주 섬세한 소리까지, 디테일한 소리까지 잘 담아내는 그런 음향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스튜디오 모드, 배럴 모델, 콘서트, 재즈 클럽. 이렇게 소리도 제각각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미묘한 음향의 차이는 바로 바우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영국의 최고급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죠. 바우스 앤 윌킨스와 협업해서 최고급의 오디오를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차에는 클린존 인테리어 패키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클린존 표시가 되어 있죠. 클린존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를 정화를 시켜주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감지하는 어드밴스드 에어 클리너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클린존 기능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쪽 온도도 앞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뒤쪽도 좌우 온도 조절 따로 할 수가 있고요. 9인치 화면 밑으로 몇 개의 버튼만 들어와 있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12V 소켓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8단 변속기를 조절하는 변속 레버 아주 조그맣게 배치되어 있죠. 변속 레버 밑으로 한번 내리면 수동 변속 모드, 또 한번 내리면 D 모드가 되고요. 스타트 스톱 버튼이 누르는 버튼이 아닙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옆으로 돌려서 시동을 켜고 끄는 이런 방식이죠. 그 아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센터 콘솔 들어와 있고요. 센터 콘솔 안에 두 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트, 운전자의 몸을 잘 받쳐주고 있죠. 옆, 머리, 어깨, 운전자의 몸과 자세를 잡으면 운전자와 시트의 밀착감, 일체화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마사지 시트도 가능하죠. 마사지, 측면 보호대도 별도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허리 받침대, 쿠션 확장, 이 부분도 일일이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네, 실내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자유로 함께 달리면서 이 차의 주행의 느낌 느껴보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가시죠. 자유로로 갑니다. 짠! 자유로입니다. 쭉 킥다운 걸어서, 오, 킥다운을 거니까 확실히 강한 힘 즉각적으로 꺼냈을 수가 있네요. 이 차 2.0 가솔린 엔진에 B5 파워트레인 적용해서 최고 출력 250마력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10kW, 그러니까 약 13마력, 14마력 정도의 힘을 보태줍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전동화 시스템이 더해진 차가 되는 거죠. 자, 자유로 본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아주 평화롭게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네요. 날씨 좋습니다. 시야 쾌청하고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볼보는 크로스컨트리를 세단과 SUV 그리고 외건까지 결합해서 각각의 장점들을 이 차에 녹여 놓았다. 그리고 이 차의 장르는 크로스컨트리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볼보의 정의고요. 굳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나누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 외건에 가깝겠죠. 볼보의 외건 상당히 유명한 장르입니다. 볼보 하면 외건을 떠올리는 분들도 제법 많은데요. 특히나 기능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외건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그렇죠. 유럽에서 외건 판매가 많은데요. 에스테이트, 슈팅 브레이크, 외건 이런 장르의 차들이 판매가 많은 게 그만큼 자동차의 기능적인 부분을 눈여겨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차죠. 스웨덴에서는 자연을 즐길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죠. 연간 평균 휴가가 거의 한 달 가량이 됩니다.
스웨덴 사람들 참 복도 많아요. 1년에 한 달 정도 휴가를 즐길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자연을 즐길 시간이 좀 더 많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세단보다는 크로스컨트리 SUV를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겠죠.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도 외건을 타고 있는데요. 뭐 생각만큼 그렇게 자주 뭐 어디 멀리 떠나고 여행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 여행을 갈 때 참 편리하고요. 특히 뒷좌석 접어놓고 한숨 잘 때 정말 좋더군요. 아이 어릴 때 밤에 이제 아이들 픽업 서비스 하다가 아이 기다리는 동안 뒷시트 접어놓고 자고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많은 차 외건이고 이제 크로스컨트리겠죠. 자,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볼보는 이 뒷차축에 멀티링크 플러스 리프 스프링을 추가합니다.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이죠. 강철 판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프 스프링은 앞뒤 방향으로 리프 스프링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좌우로 각각 적용이 되겠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죠. 상용차에서 주로 쓰고요. 승용차에서는 거의 사라진 그런 형식입니다. 하지만 볼보는 그 리프 스프링을 가로 방향으로 더 덧댑니다. 달리는 차의 흔들림을 좀 더 정교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뭐 사륜구동도 사륜구동이지만 볼보만의 독특한 서스펜션 형식이 차체의 안정감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 차축의 스프링과 쇼업 쇼버의 댐핑 강도를 좀 더 강화한 크로스컨트리 전용 투어링 셰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하체의 느낌이 좀 단단하고 꽉 조여진 그런 느낌을 전해주죠. 노이즈 캔슬레이션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소리의 역위상 전파를 스피커를 통해서 발사를 해서 좀 더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 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볼보 하면 안전이죠. 안전하면 볼보고요. 시티 세이프티,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 볼보라면 기본 적용하게 됩니다. 어떤 차종을 막론하고 이런 안전 시스템들은 기본 적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전에는 차별이 없다 라는 얘기죠. 양보도 없고 차별도 없다. 그래서 이 볼보를 타고 있는 한 죽는 일 없다, 볼보가 약속한다 라는 얘기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볼보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티 세이프티는 도심 주행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부분인데요. 보행자, 자전거는 물론이고 사슴 같은 대형 동물도 인식을 하죠. 긴급제동 시스템과 충돌 방지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이 밖에도 아주 많은 안전장비들이 들어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하는 파일럿 어시스트, 그리고 도로 이탈 완화,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아들이 차를 빌려달래요. 그러면 너 100km 이상, 저 고속도로는 달려야 되니까 110km 이상 못 달려, 이렇게 제한을 걸어 놓은 별도의 케어키를 기본 제공합니다. 아들은 답답하겠지만 차를 빌려주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은 놓이겠죠. 시속 100에 맞춰서 RPM 한번 보시죠. 자동 8단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죠. 수동 변속 모드 8단 1600, 7, 2000, 6, 5, 4, 3단 5250, 5000, 300, 5200, 5300, 8단 1600, 3단 5300 RPM, 그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죠. 100km 8단 기준으로 하면 RPM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600 정도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적당한 수준의 RPM, 엔진 회전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노면에서는 노면 잡소리가 좀 들어오고요. 이렇게 새로 포장한 길이죠. 새로 포장한 길에 올라서니까 확실히 자글자글 거리는 노면 잡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훨씬 더 편안하고요.
역시 차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면 상태가 주행 감각을, 주행의 느낌을 아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파일럿 어시스트 2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제한속도 시속 90에 맞춰 놓고요. 하지만 앞에 차가 달려가고 있어서 90속도 제대로 다 내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사라지죠. 사라지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주면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차선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구간인데요, 차선을 넘지 않고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죠. 스티어링 휠을 툭 잡아보면 아주 반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다시 왼쪽으로. 자,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스티어링 휠에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손으로 정확하게 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강조합니다. 절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속도를 좀만 더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자, 아주 무난하게 부드럽게 여유 있게 차를 컨트롤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반자율 운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율 운전에 가까울 정도의 반자율 운전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속도를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코너에서 잘 돌아 나간다 라는 얘기죠. 이 정도 속도에서도 충분히 반자율 운전을 잘 하고 있다, 차로를 유지하고 앞차의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정해진 속도 이내에서 잘 달리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 속도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주행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더없이 편안합니다. 이 차 핏 포지션이 좀 낮죠. SUV보다는 조금 낮고 세단보다는 좀 높죠. 그만큼 차 높이가 있지만 운전석에서 느끼는 시트의 높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차가 그렇게 높다는 느낌은 안 들죠. 최저지 상고는 높고 전체 길이는 낮은 그런 체형을 가졌습니다. 바로 크로스컨트리 외건의 체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잠깐 달려봅니다. 킥다운을 거니까 250마력의 힘 즉각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엔진 사운드가 살아나죠. 자, 바람 소리도 같이 커지는데 엔진 소리가 지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엔진 소리가 끝까지 살아있고요. RPM을 좀 높게 가져가면 엔진 사운드 충분히 즐길만 하겠습니다. 자, 할덱스사의 5세대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데 사륜구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빠른 속도에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 특화된 크로스컨트리 전용 SPA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셰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서스펜션과 쇼업 쇼버를 좀 더 단단하게 세팅해 놓고 있죠. 과속방지턱 같은데 지날 때는 상당히 단단한 하체의 느낌을 바로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단단한 서스펜션, 편평기 45 시리즈의 19인치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좀 더 우수한 주행 질감,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단과 큰 차이 없는 그런 주행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의 최저지상고가 210mm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주행 안정감이라고 봐야 될 듯 합니다. 자, 정면을 딱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있죠. 주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운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계기판조차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빠르게 달릴 때는 체감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훨씬 낮고요.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 체크를 게을리하면 본의 아니게 과속을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겠습니다. 잠시 후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다시 한번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안전띠를 되감으면서 운전자의 몸을 꽉 잡아주는 모습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어우, 한번 조여진 안전띠가 이제 풀리네요. 비교적 높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완강하게 버티면서 처음에 강하게 제동을 받아주고요, 후반에 접어들면서 살짝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굳이 따진다면 전강 후약 정도의 제동 반응이고요. 급제동을 했지만 여유있고 안정된 그런 제동의 반응 보인다 싶습니다. 마지막 구간 이제 코너링 한번 보죠.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자, 사륜구동이 이 속도를 이겨내네요. 높이가 있지만 어떤 그 사륜구동 시스템과 셰시 시스템, 그리고 서스펜션,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안정감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코너링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앞뒤 바퀴의 구동력이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가속 페달을 중간에 쭉 밟으면 네 바퀴가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반응이 들어오고요. 조향 반응도 상당히 뉴트럴하게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상당히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이나믹하지만 충분히 재미를 느낄 정도의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접하기 힘든 크로스컨트리라는 좀 더 색다른 장르의 차입니다. 세단이나 SUV 이런 전통적인 카테고리에서 벗어난, 어떤 틀을 벗어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단만큼 편하고 SUV만큼 기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형차로서 여유 있는 실내 공간 갖추고 있고요. B5 파워트레인 2.0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여주는 힘과 효율,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250마력이죠. 1850kg입니다. 공차 중량이.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7.4kg 정도 되는데요. 볼보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을 6.9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추가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가속시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행모드 다이나믹으로 가고요. 열선 다 끄고요. 에어컨도 끄고 하나, 둘, 셋.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없지만 꾸준하게 속도를 높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RPM을 높여서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휠 슬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트랙션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수동 모드에서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나는데요.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을까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9.9km입니다. 10km가 채 안 되는 거죠. 연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실주행에서 어느 정도 연비를 보일지 직접 움직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목적지 설정을 할 텐데요. 자판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손글씨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 대 역 교대역으로 하고요.
연비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트립 재설정 됐죠.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유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움직일 테고요.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 주행 구간 달린 뒤에 최종 연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스톱이 일어나죠.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시동은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제 시동의 느낌이 아주 부드러운데요. 뭐 걸리는 듯 마는 듯 마치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제 시동이 일어납니다. 자, 볼보의 전동화 전략, 이제 2020년서부터는 내연기관만으로 구동하는 차는 만들지 않겠다. 최소한의 전동화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B4 파워트레인 2.0 가솔린 엔진 내연기관을 위주로 작동을 하지만 전동화 시스템이 보조를 한다라는 얘기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최소한의 전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로 구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터가 차체를 구동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자, 엑셀 오프, 내리막길에서 엑셀 오프 하면 이렇게 코스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연료를 쓰지 않고 그냥 타력으로, 달리던 탄력으로 움직이는 과정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비를 좋게 하는데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자유로를 달려와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24분 동안 약 28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6.8km 기록을 했습니다. 9.9km죠.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7km 가까이 더 달린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를 벗어나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수교차로 진출로 도착할 텐데요. 이곳까지의 교통 상황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잠깐 공사 구간이 있어서 잠깐 밀린 경우가 있었지만 무난하게 평균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 빠져나갈 텐데요. 연비 리터당 16.4km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연비 보이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도심 구간도 무척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체증은 전혀 없었고요. 마지막 구간에 차들이 많군요. 앞차 따라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연비 15.8 기록했네요. 1시간 1분 동안 55.3km 달려왔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9.9km니까요. 리터당 약 5.7km 더 간 연비 기록을 한 거죠. 약 50% 이상 더 좋은 연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유로 본선에 오르기 전, 그리고 도심 구간이 포함된 영역이죠. 이런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연비가 좀 떨어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평균 이상 혹은 거기에 수렴하는 연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B5 연비 테스트 마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크로스컨트리 V6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음성명령 버튼입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눌러도 대답 없는 음성명령 버튼인 거죠. 유럽과 중국에서는 음성명령 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쓸모없는 버튼이 되고 말았죠.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의 음성명령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 자체에 적용되어 있는 이 버튼은 글쎄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버튼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버튼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소한 부분인데요. 안전의 볼보답지 않게 대시보드 앞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예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그 디자인적인 아름다움,
위해서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기능적으로는 의미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객이 와서 부딪힐 위험이 있는 이렇게 실내의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 게 맞겠지요. 물론 안전띠를 메고 있다면 큰 위험이 없겠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다 안전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안전을 강조하는 볼보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관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볼보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대시보드에 드러나 있는 이런 날카로운 예각은 없애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B5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차인데요. 세단과 SUV의 장점을 모두 담았다라는 볼보의 자랑이 결코 뻥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UV의 기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높은 최저지 상고를 바탕으로 거친 오프로드까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체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접 오프로드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세단의 우수한 주행 질감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이고 고속 영역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이 없는 아주 안정된 주행 자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스포츠 세단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우수한 주행 질감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단단한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시티 세이프티와 파일럿 어시스트로 대표되는 볼보의 안전 시스템, 거의 모든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차체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한 차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어떤 그 주변의 교통 사물까지 함께 고려하는 이런 볼보의 안전 시스템, 우리가 양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볼보가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볼보의 약속, 볼보를 타고 있는 한 사망사고를 당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겠다라는 볼보의 약속, 이 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트림이 있죠. 이 차는 상위 트림, 프로 트림이고요. 기본형 트림이 따로 있습니다. 이 차는 판매 가격 5,940만원, 기본형 트림은 5,330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볼보가 만드는 남다른 차 크로스컨트리를 5천만원대에 살 수 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겠죠. 어쨌든 남다른 차를 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이 차 크로스컨트리 V60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단, SUV,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차 말고 좀 더 남다른 차, 하지만 자동차의 기능에 충실한, 자동차의 본질에 충실한, 그래서 충분히 활동 영역이 넓고 기능적인 그런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차 크로스컨트리 V60 참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남다른 차를 타는 즐거움,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1, 2, 3, 4.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ell,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says it opens. Yeah,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as it opens. Well,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says it opens. Yeah,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s. Well,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 Yeah, your bones are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